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어서민 성선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연말 증시가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양시장은 나란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이 환율도 좀 안정화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또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 안에서 또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통해서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는 휴림로봇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다뤄볼게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신고가 눈도장은 확실히 찍은 상태인데요. 내년엔 또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대반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이 실적을 끌어올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 하면 이 동네 바보형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달라진 것 같거든요. 연말에 정말 신고가 꾸준히 써내주고 있는데 또 마침 또 TSMC 발도 뉴스도 들려오긴 했잖아요. 파운드리 관련한 모멘텀을 내년엔 더 봐도 되는 걸지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좀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만 당국이 이제 TSMC에 N2 규칙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N2 규칙이 뭐냐면 2나노 공정 기술을 이제 대만 외에 밖에서는 안 하겠다, 제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TSMC가 미국에 공장이 있죠. 그러면은 미국 공장에서 2나노 공정을 안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AMD라던가 이제 기타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있는 TSMC에다가 만약에 맡겼을 때 2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건 안 쓴다라는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AI 칩이 대부분 다 2나노 공정에서 주문형 반도체가 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AMD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나 뭐 기타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만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대안의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TSMC의 수율은 60에서 70%였고 네. 이제 삼성전자의 수율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수율은 30에서 50%. 그러니까 이나노 수율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갤럭시 S26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거기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예정인데 그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2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잡혔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인텔은 살아나가고 있냐? 약간 인텔 좀 약간 요즘에 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 테일러 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내년에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HBM도 좋은데 삼성 파운드리의 약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나 뭐 HBM 쪽도 좋지만 내년에는 또 수율을 잡았다는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엑휘노스 관련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을 삼성전자의 큰 키포인트로 잡아보자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선화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도 메모리 HBM 안 볼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HBM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실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득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노무라 증권의 어떤 리포트가 큰 목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노무라 증권의 전망을 보면은요, 내년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를 무려 133조 원까지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85조 정도인데 굉장히 높게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노무라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높게 잡았느냐? 그 중심에는 사실 핵심이 HBM 가격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HBM 왜 이렇게 못하냐 걱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야말로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가격을 무려 50%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HBM4 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업계에 돌아가는 걸 물어보면 HBM4가 내년 2월 달에 조금 더 빨리 조기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HBM 쪽의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 HBM뿐만 아니라 그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8% 가격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73% 가격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무려 80% 정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범용 레거시 플러스 HBM 이렇게 다 합쳐졌을 때 내년은 정말 삼성전자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그러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살짝 수급이 벗기고 있는 게 투톱이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 네, 이제 드디어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되면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때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한 번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원래 기존이 17조 정도였었는데 노무라가 21조로 무려 2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때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지금쯤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린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만 원을 뚫고 잠깐 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살짝, 네.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강력하게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개인은 계속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이 매물대가 넘어가는 순간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파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아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내가 삼성전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다시 재진입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건스턴이 17만 5천 원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증권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사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026년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증권사의 목표 주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 대표님은 역시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 되게 편하고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네네. 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분들은 매물대가 없는 지금 구간에서 내년을 보고 담아도 좋겠다는 전략까지 좀 주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주호 의원과도 좀 전략을 세워볼게요. 항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신고가에서 접근 가능할까요? 네, 저도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11만 원 이제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따라가셔도 좋겠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CES 2026,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로봇을 움직이는 이제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모바일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제 국산화되는 거거든요. 원래 삼성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썼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국산화되는 거라서 이게 국산화되는 게 의미가 좀 큽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기업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도 이제는 뭐 감속기라던가 부품들이 부각받았다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내년에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규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눠봤고요.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휴림로봇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매수하면서 장중 30%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한 달 만에 다시 좀 고점을 뚫어내주고 있는 지금 자리인데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속에 이제 사업 확장 기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로봇 기업으로 전환 본격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연말 주도주는 로봇이 맞다라는 점에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휴림 로봇이 정말 강한 양봉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종합 로봇 기업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을 좀 뭔가 어디서 포착해 볼 수 있는 걸지 성순아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급을 먼저 보고 조금 선택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게 확실한 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휴림 로봇은 로봇주 중에서도 사실 어떤 휴머노이드의 어떤 그런 컬러가 없었던 그런 기업이었었거든요. 원래 뭘 하던 기업이냐면 산업용 로봇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직각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공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데는 강력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휴림 로봇이 이제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직교 로봇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네, 그리고 뭐 AMR, TR 제조 역량을 갖춘 종합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휴림 로봇이 이렇게 발표만 했고 뭐 어떤 근거가 없냐?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그 국가 전략 프로젝트 안에서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기존에 또 이제 진출하고 있었던 게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검증을 받았던 게 병원에서 휠체어, 자동 휠체어를 할 수 있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검증이 됐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을 검증하고 제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그 어떤 기업도 숫자로 실적이 찍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딱 산업용 로봇밖에는 실적이 찍히고 있지 않지만 2026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휴림 로봇은 기술적 분석이 조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동안에 다른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업이 제가 알기로 한 9월 달부터 이제 국내 주도주로 해가지고 거의 반도체랑 맞먹는 급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오른 게 없고 거의 횡보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그동안 말이 오르지 않았던 로봇들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오늘 거의 상한가를 터치한 수준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또 들어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휴림 로봇은 매매하기는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겁낼 만한 그런 급락이 장중에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급락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주보다는 휴림 로봇을 신규로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CES 모멘텀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엔 내년에 좀 레벨업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장중 변동성도 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이 좀 빠르고 나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청자분께서는 우리 휴림 로봇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일 사도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포인트와 좀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용 직교 로봇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 플랫폼이라던가 로봇으로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한강공원 안에서 자율주행 로봇 통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일상생활화가 되는 거네,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뭐 CES 2026 앞두고 1월 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뭐 물어보신 분께 말씀을 드리면 신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차트를 줄여보시면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무벡스랑 이런 것처럼 SPG 무벡스처럼 완벽하게 신고가형에서 더 가는 거를 추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8,000원이라는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좀 힘이 실렸고,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내일 만약에 좀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로봇 충분히 내일도 눈여겨봐도 될 종목이고 1월 CES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로봇 주들의 모멘텀은 조금 더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수급본부 종목도 체크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우크라이나 종전 거의 90% 합의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종전 대표 종목인 HD 현대건설기계가 강세를 보였죠. 12% 급등했는데 재건주 모멘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인프라코어 합병을 통한 시너지 기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회복 대비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재건이랑 뭐 방산이 같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먼저 첫 번째 정보로 좀 HD 현대건설기계를 짚어봤는데 이주호 의원께서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합병이더라고요. 네, 일단 인프라코어가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은 현대건설 기계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속에서 뭐 움직이는 것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재건보다도 이러한 합병이라던가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뭐 휴전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저도 약간 아이러니했던 게 도대체 왜 방산이랑 재건주랑 같이 그쵸. 움직이냐, 이거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쪽 다 움직였던 거는 이거 같아요. 휴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영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방산주 쪽에서 수주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재건 모멘텀도 재건 모멘텀인데 그거보다 이제 지금 유럽이라던가 인도 쪽으로 지금 수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그쪽에 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하거든요. 굴삭기 그렇죠.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기술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케팅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다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오히려 합병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실적이나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휴전까지 돼서 우리나라가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나오면은 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뭐 인도라던가 유럽 이런 쪽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중소형단에 있는 우크라 재건주들보다도 오히려 사실 좀 묵직하지만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슈도 사실 좋고 여기에다가 본업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도 탄탄하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중에 고르고 싶으신 분이라면 HD 현대 건설기계를 고르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주셨는데요. 다음은 성선아 의원과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주호 의원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재건 테마주는 평소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원래는 이제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중을 계속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보면 매출을 보면 신흥시장,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서 매출이 거의 45%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가 약 1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16% 정도. 그래서 지금 기존에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은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지금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 유럽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무려 32%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분기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분기 전망을 보면 매출이 약 9,590억 원 정도, 그것도 전년 대비 약 20,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러니까 22%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44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성장을 하니까 물론 이제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 테마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멘텀, 신흥국 네. 매출도 좋고 유럽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 성선화 요원이 좋아하는 종목은 좀 네, 아니다라고 좀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과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세워볼게요. 이게 사실 좀 묵직한 종목이라 안정성도 있긴 한데 주가 탄력이 그만큼 안 나와서 조금은 아쉽긴 하거든요. 지금 신규 접근 할 만할까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좀 한정돼 있잖아요, 자금이. 근데 뭐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신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 재건이랑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소형 단에 있는 재건주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이 종목에 투자하시면은 그나마 좀 안정성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산다면 네. 로봇이랑 반도체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그럼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년까지 좀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홀딩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합병되면서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적이랑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본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들고 있는데 급하게 팔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때 가서 이제 재건 사업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누가 참여하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따라가면 또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태껏 많이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도 본부 종목 중에 들어가 있네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죠. 연고점을 쓰고 있는 삼성전자 대비로는 살짝 아쉬웠는데 이제는 또다시 하이닉스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HBM4 공급 본격화 속에 26년도 실적 기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 업사이클의 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SK 하이닉스까지 약간 연말 마무리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역시 뭐 메모리 수혜는 확실히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히 6%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투자 경고 있었던 게 조금 이상했죠. 제도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제도가 계속 적용이 됐던 건데 이제 개선이 됐으니까 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8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2026년은 올해와 같은 올해 3분기 이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수혜를 볼 거냐, 뭐 삼성전자가 될 거냐, 하이닉스가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도 죽지 않는다. 네.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캐즘 논란이 또 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동안의 성장률보다는 둔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도 맞기는 맞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작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폭증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 내년 구간까지는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러면 피크를 찍고 점점 하향 조정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게 계속 유지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던 그 근거 중에 하나도 지금과 같은 어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말쯤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매출이 17.5조 정도,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1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는 무려 70%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망치가 7조 원 정도, 전 분기 대비는 12%고요. 전년 대비는 무려 300%가 성장하는 걸로 지금 4분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크인 거는 맞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26년 내년 전체 연간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3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는 다른 것들도 핸드폰도 팔고 사업이 가전도 많죠. 팔고 네. 그러니까 근데 딱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 매출 같은 경우 현재 매출이 80조 원 내외로 지금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15%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률만 보면 둔화된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저가 높은 상태에서 이 고성장률을 이어간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계속 주가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자리도 봐주세요. 네. 일단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60만 원 아래로 막 54만 원, 뭐 56만 원 요때 이제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면서 많이 맞아요. 팔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수급을 보니까 지난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도 이제 하이닉스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금 60만 원대에서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6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리고 확실히 60만 원, 61만 원 이상 간다라고 하면 더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같은 논리예요. 삼성전자에 있었던 악성 매물이 분명히 하이닉스에도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장기로 보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개인이 나가고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6%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급이 또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강연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 비중이 90%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반은 팟이라. 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돌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뭐 비중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1월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하이닉스에 대한 꼬리를 다는 게 내년에는 캐즘 이제 둔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기저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부분은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구간에서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신규 접근할 수 있다는 매력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그럼 이주호 의원의 뷰도 조금 들어볼게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셨는데 내년 상반기가 그래도 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피크아웃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증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증설하냐 마냐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량 늘렸는데 갑자기 뭐 또 고평가다, 뭐 피크다, 뭐 이러면서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증설한 게 또 오히려 손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에 이게 피크냐 아니냐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상태면은 조금 수요가 막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고 또 로봇이랑 자율주행까지도 확장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고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루빈을 출시를 하죠. 거기에 이제 HBM4가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지금 리포트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뭐 TP가 뭐 88만 원부터 다양한데 충분히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규 매수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지금 동고동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뭐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막 하락세를 계속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저는 신규로도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는 내년 또 향후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포스코 DX, 두 번째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먼저 포스코 DX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을 받으면서 포스코 DX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연말엔 훈훈했는데 연초도 훈훈할 수 있을지 모멘텀 발굴해 볼게요. 네,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여기도 로봇 모멘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는 급증, 이익은 버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도 굉장히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로봇 대표 종목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는데 아까 이주 의원이 내년에는 반도체랑 로봇이죠 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포스코 DX가 가진 힘은 또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23년도에 텐베거 종목이었거든요. 오, 근데 사실 2차 전지 때죠. 그때 좀 약간 2차 전지 후반부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포스코 그룹 약간 SI 담당하는 그런 IT 관련된 담당하는 기업인데 뭐 저 때 텐베거 갔다가 지금 올해 완벽하게 지금 포스코 그룹주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긴 횡보를 끝내고 지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마가 현대모백스랑 비슷한 테마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이제 페르소나 AI에 뭐 200만 달러 투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로봇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지금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서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무벡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그쪽 사업을 계속 일찍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포스코 DX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기대감 속에서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워낙 강한 종목군들이 더 가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보다는 다른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벡스나 이런 종목 좀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호연의 로보픽은 왠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대 오토일보도 있었고 SPG도 좀 있었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 그럼 포스코 DX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다려보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어느 선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진입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3만 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32,800원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결국엔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올해 3월 달부터 3만 원 트라이만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29,900원에 마감했는데 아마 이제 CES 2016 기점으로 좀 돌파 나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좀 차트를 줄여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사실 다시 한번 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ES 모멘텀을 봤을 때 확실히 4만 원대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름 테라퓨틱이었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연구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정말 주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향 랠리에 탑승할 수 있을지 모멘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주호연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단백질 분해 신약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50억 유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 유증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뭐 주가는 너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름 테라퓨틱의 포인트는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성순아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름 테라퓨틱 너무 많이 올라서 선뜻 손이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오름 테라퓨틱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중항체와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접근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앞으로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중항체, 그러니까 ADC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독성의 어떤 그런 폐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오름 테라퓨틱에서 하고 있는 DA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있는 분해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그 기존에 있었던 건 전혀 다르게 이중항체 D에 뭐 암세포로 직접 찾아가서 그 암세포를 분해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흔치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끌고 간 기술도 바이오 기업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 테라퓨틱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름 테라퓨틱에 대해서 기술이 좋은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너무 오르지 않았나? 그럼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주목했던 게 바로 최근에 발표됐던 유상증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상증자를 했던 게 이제 일반 쥐주들한테 했던 게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증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 그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1,000억 원 이상의 유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좀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레이딩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이 오른 기업들의 특징이 보면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름은 장중에도 변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또 장 초반에 또 하락을 했다가 그래서 끝날 때 좀 장 마감할 때쯤 또 다시 또 신고가를 쓰는 네.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장중 좀 변동성이 크네요. 크네요. 예, 변동성이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밖에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름은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신규로 접근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레이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오름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 장중에. 뭐 이럴 때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11선은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이제 11선 근처에 왔을 때 들어갔다가 볼린저 상단쯤 왔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 오름 같은 종목은 수익을 내기 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매하기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1선은 잘 지켜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1선 좀 하단으로 잡고 볼린저 밴드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 본부 종목들까지 체크해봤고요.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연의 종목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화전자가 오늘 17%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로봇이 좀 묻어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걸까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는데 네. 설명드리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자, 오늘 연중 최고가 네. 연말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경신을 수익률 했습니다. 딱 10%. 네, 근데 여기도 카메라 모듈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애플향 그 폴디드 줌, 네, 그다음에 손 떨림 방지 그거 가서 이제 LG 이노텍 쪽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자율주행이랑 로봇에 같이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이 어쨌든 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해서 행동을 하려면 카메라 모듈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틀라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머리가 동그란데 눈에 동그랗게 오징어 게임 그 탈처럼 까만색으로 그게 있죠. 그 안에 다 카메라 모듈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로봇이 어쨌든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데 카메라 모듈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카메라 모듈 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화전자가 자율주행 관련 에이다스 관련돼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랑 로봇으로 카메라 모듈이 이식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LG 이노텍 공급망이기 때문에 또 LG도 로봇 이런 거에 또 진심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밸류체인 쪽으로 결과적으로 자화전자는 LG 쪽 밸류체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오늘 그래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 3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선화 요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딱 지난주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세크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표님 종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근데 한 주 사이에 수익률 17%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연말 이제 훈훈하게 만들어줬는데 네. 어떤 모멘텀 때문인지와 또 향후에는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세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섹터에 국한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제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총이 작고요. 네. 연동성이 큰데 제가 세크에 좀 주목했던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거래량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섹터 내에서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일단
일단 이 세크 같은 경우에 12월 15일 날 들어왔던 이 강한 거래량을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이 뒷받침됐고 특정한 전방 산업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2차 전지 두루두루 전방 산업이 좋아질 때 세크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저는 주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단 뭐 월요일 날 시초가로 매수하고 난 뒤에 조금 조정을 거의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네, 그리고 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세크는 수급에 따라서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역시나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지난주처럼 수급이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땐 분명히 그런 기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간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급등을 또 한번 좀 어떻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는 구간을 잘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주호 의원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LG 밸류체인 카메라 모듈 가져왔으면은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카메라에 꽂히셨네요. 네, MC넥스 가져왔고요. MC넥스는 정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카메라 모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예요. 매출이 1조 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정말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물론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안에 나가는 비용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지금 시총 대비해서 매출은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와의 차이점은 MC넥스는 이미 ADAS 관련된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갤럭시 S26에 그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공급망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와 중국의 기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모기업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뭐예요? 어디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거기 말고 이제 MC넥스도 그 공급망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삼성전자도 이제 그 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산화를 다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갤럭시 S26이 만약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공급망을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나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쪽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급등이 나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좀 살짝 밀렸는데 네.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좀 재미없어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돼요. 좀 재미가 그러네요. 없어요. 그냥 사실 재미는 없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계신 안정적으로 분만 약간 기다리는 구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이 한 번 가면은 이제 무섭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모듈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과 로봇의 카메라 모듈은 빠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 뭐 되게 많아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고 퓨런티어도 있고 뭐 나무가도 있고 되게 많은데 뭐 파트론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MC넥스가 회사가 제일 괜찮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말씀드릴게요. 네. 카메라 모듈 쪽도 최근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시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성순아 의원의 종목도 하나 궁금해요. 네, 저는 2주 전에 제가 분석했던 종목인데 링크 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링크 솔루션 그때 되게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2주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링크 솔루션 보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때 설명드렸을 때 링크 솔루션이 3D 프린팅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3D 프린팅 업체이긴 하지만 링크 솔루션이 분명히 로봇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봇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으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양산을 한다라는 거는 로봇을 얼마나 더 가볍게 만드느냐 문제.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량화 제조 방식에 있어서 링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함께 해서 지금 뭐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이 3D 프린팅 기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파운더리 사업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확실하게 이제 양산 단계, 대량 양산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링크 솔루션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제 링크 솔루션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간다라고 하면 링크 솔루션도 함께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차트를 보면서 수급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가 이제 2월 15일 이때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던 이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2주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은 때에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다음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실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에 이렇게 덥석 이렇게 다 사시기보다는 네.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저는 그래서 66,000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53,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여러 매력이 많은 회사였는데 지난번엔 좀 타점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때가 왔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5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